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한티제가 만든 구도한 작가가 쓴 책입니다. 생태민주주의. 이번에 빌린 책은 도시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그 마지막 책으로 굉장히 잘 어울릴 것만 같았던 책이었고요. 제목 외 부제로는 모두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돼 있어서 굉장히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책이었습니다. 물론 책은 얇고 가볍습니다. 허나 책을 페이지를 열고 읽기 시작을 하니까 그 어느 책보다 무겁고 그 어느 책보다 두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가는 1990년대 쪽 환경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환경운동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여러 환경운동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런 환경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삶과 절대 밀접하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정치를 묶어서 이 책을 지어냈습니다. 뭐랄까요. 쉽게는 새만금 방조제 안에 있는 돌고래들의 떼죽음, 그리고 어렵게는 산업혁명, 산업자본주의, 재난과 권위주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제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 그리고 제가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한 그때부터 스스로 다짐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용이 어렵고 또 설사 잘못 오판하여 빌렸다 한들 읽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읽는 것, 그리고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반드시 정독할 것이었는데요. 정독하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책이란 걸 느꼈습니다. 책에서는 본문도 본문이거니와 한두 페이지 단위로 주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법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는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던 부분들인데요. 자신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단어들 중에 두 단어에 대한 주석의 내용을 전해드리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동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커뮤니티의 번역어이다. 공동체라는 말은 전근대의 인습적인 지역이나 마을에서 사람들이 대면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말은 근대 이후 개인들이 익명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만든 집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통틀어 공동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어떠신가요? 쉽게는 우리 가족도 공동체일 것이고, 동네 자연보호단체나 학교, 교실, 동아리 다 공동체죠. 조금만 더 분위기를 환기시키자면 인터넷에 있는 무수히 많은 카페들, 또 블로그 사이의 이웃들, 결국은 저마다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지언정 그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결국 우리를 사회라는 구성원의 일부로 만들고, 이 공동체 또한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공동체들이 서로 주고받는 물물교환, 그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어떤 현물이나 가치,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공감과 감정이입이 함께 순환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주석을 읽으면서 아주 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요.
담론이라는 말들 요즘은 좀 자주 보입니다. 뭐 백분 토론 같은 토론회에서도 가끔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칼럼 혹은 조금 분량이 긴 글에서도 간혹 엿볼 수 있는 표현 단어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를 틀지워주는 이야기의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어떤 담론들의 영향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조선일보 구독자와 한겨레 신문 구독자는 서로 다른 담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고 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를 틀지워주는 이야기의 묶음. 전 이렇게 드라마틱한 표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또 어디 있는 표현이려나? 그럼 되게 창피해지는데. 녹색 포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담론은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언어에서는 한마디의 말보다 큰 일련의 말들을 가리키고 글로 쓰는 언어에서는 한 문장보다 큰 일련의 문장들을 가리키는 언어학적 용어이다. 씨발 되게 어렵게 썼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를 틀 지워주는 이야기의 묶음. 틀을 지워주는 거죠. 가로 열고 프레이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근래에 특히 대한민국은 프레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들 혹은 그 여론들을 공작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프레임을 구성하고 프레임을 규정짓고는 그 안에 사람들의 인식과 무의식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명한 웹툰 중에 하나인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임직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평직원들 난리 납니다. 씨발 짬밥이 대수냐. 직급 낮은 사람들은 평생 걸어 다녀야 되네 막 지랄 발광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몇 살 이상부터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또 메시지를 바꿉니다. 그럼 또 젊은 애들 난리 납니다. 젊다고 무릎팍에 무슨 모터를 달았나, 강철 무릎인가, 말이 되냐, 또 지랄 발광합니다. 그럼 다음날 또 이런 메시지가 붙습니다. 남자는 이용이 안 되고 여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 여지껏 지난 이틀 동안 지랄 발광한 여자들은 거봐, 우린 허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남자들은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넌지시 제일 처음 그 메시지를 썼던 임원진들은 허실실 웃으면서 그러죠. 거봐, 지들끼리 싸우잖아.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찾아보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그런 거죠. 근현대사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헤쳐먹으려고 친일파를 이용했고, 또 그 근간에 일부 종교를 활용하였으며, 자기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부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시 개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랜 집권을 위해서 개파를 만들고자 지역 감정을 조작이라기보단 설정해서 구현을 했고요. 개미 맛방만한 나라에서 결국 또 사람들은 그 지역 감정의 프레임 속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헐뜯음과 상처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사실 지금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도 아니고 똑같은 우리나라말 쓰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역 감정이라뇨. 그리고 지역 감정이 제법 뜨끈하게 달아오를 때쯤 그들은 또 종북 빨갱이, 북한, 간첩, 좌파의 류로 프레임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바닥이 나죠.
사람들이 그전만큼 허투루 생각하지 않거든요. 똑똑해집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학생들이, 주부들이,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죠. 조금씩, 아니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넓게.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만드냐면, 남자 여자 사이에 이간질, 젊은이와 노인네의 이간질, 계급의 이간질, 직급의 이간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간질, 하물며 이제는 동일한 죽음이 하루에도 수십 건 발생하지만 언론은, 미디어는, 매체는, 카메라는, 여론은 단 한 곳, 정말 거짓말처럼 불가할 것 같은 단 한 곳에 한 달 넘게 마이크와 카메라 렌즈를 쳐박고 있습니다. 심청날 정도로 프레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정한 매체 전달체로서 포털은 그 기능을 상실했고요. 더 길게 말하고 싶지만 더는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잠이 온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 생태민주주의, 환경과 사회, 그리고 정치를 아우르는 이 책 속에서 결국 참여정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우리를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 세력과 역량으로부터 우리는 각자의 신념으로 한결같이 행동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